후르무즈 막혀 있죠. 홍해까지 막히면 우리 저 멀리 아프리카 남쪽 남아공 저 희망봉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예멘 후티 반군이 이 홍해를 봉쇄하면서 한국 원유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막힌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수입국입니다. 첫 소식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한 뒤 선박 추적 사이트에서는 홍해를 오가는 선박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홍해로 진입하지 못하고 항로를 우회하는 선박들도 포착됐습니다. 후티가 운영하는 사바통신은 후티의 경고 이후 24시간 동안 선박 6척이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회항 선박은 중국 국적 4척, 그리스, 인도 국적 각 1척씩으로 파악됩니다. 사우디 얌부항을 떠난 중국 국적 실농양호와 그리스 국적 로도스호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 진입을 포기하고 수에즈 운하가 있는 북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른 중국 국적 선박 3척과 인도 국적 유조선은 아예 홍해 진입을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후티는 기뢰나 고속정, 드론 등을 동원해 선박 운항 방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if there is something like that, we'll just have to take care of business. 사우디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올 상반기 원유 수입 34%를 사우디에 기대고 있습니다. 기존 항로가 봉쇄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을 돌아 수에즈 운하를 거쳐 사우디 얌부항으로 가는 루트가 유일합니다. 운송 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나 유조선 한 척당 80억에서 100억 원가량 운송비가 더 들다 보니 유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목표물로 이란의 비밀 핵시설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 곡괭이 산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 곡괭이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높은 바위산, 곡괭이 산으로 불리는데 급 약 100m 밑에 핵시설이 있다고 의심이 됩니다. 이란은 이곳을 공격할 경우 중동 내 모든 미국 자산을 공격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드론 발사대로 추정되는 장비 여러 대가 순식간에 폭파됩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11일째 야간 공습을 이어간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시설로 추정되는 이른바 곡괭이 산을 곧 타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ll be hitting that area probably pretty soon, and there's not a thing they can do about it. 곡괭이 산은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에서 2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이란이 핵 원심 분리기를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트럼프는 핵과 관련한 장소는 어느 곳이든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미 있는 협상 준비 전까진 이란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hey want to desperately meet, and until they're ready to meet in a meaningful way, we have no interest in even. 이와 관련해 이란군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모든 자산을 비롯해 동맹국의 자산 전체가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맞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 타격을 예고한 곡괭이 산은 단단한 화강암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약 100m 아래 핵시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뚫으려면 벙커버스터를 연속 투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례 없는 공습이 될 텐데요. 이 미군의 공격은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정서한 기자 보도합니다. 이란의 곡괭이 산은 나탄즈 핵시설 바로 옆에 버티고 있습니다. 나탄즈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공습을 받았던 반면 곡괭이 산은 한 번도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이 화강암 만반 100m 아래 핵시설을 공격하려면 현존하는 최강의 벙커버스터인 GBU-50실이 유일한 선택지로 꼽힙니다. 무게 14톤의 거대한 폭탄이 고도 10km 상공에서 투하돼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지반을 뚫고 약 2톤의 폭약과 함께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최대 땅속 60m까지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괴물 벙커버스터를 운반할 수 있는 건 B-2 스텔스 폭격기뿐입니다. 한 표적에 연속으로 벙커버스터 공격을 가하는 이른바 때린 데 또 때리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난해 6월 포르도 핵시설은 물론 지난 2월 하메네이 관절을 공습할 때도 이 방법이 활용됐습니다. B-2가 공습에 나서기 전 통상적으로 F-22 스텔스기를 비롯해 100여 대의 전자전기와 전투기가 대공망 제거 작전에 나섭니다.
미군은 핵시설의 출입구와 환기구를 정밀 타격하는 전술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이란의 공습에 주변 미군 기지들이 뚫리고 있습니다. 방공망이 뚫리는 건데요. 이 반대로 미국의 거듭된 공습에도 이란의 미사일 전력은 상당 부분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할 땐 이 방공망을 피해 비행하는 이란의 신형 미사일까지 동원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건물 지붕과 외벽이 무너졌고 콘크리트 잔해와 철골이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요르단 미군 기지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최근 미군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요르단 루크반 미 공군기지 타격엔 방공망 회피 기능을 갖춘 신형 미사일 케이바르 셰칸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형 미사일은 지난 3, 4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매몰됐던 지하시설에 보관돼 있었으나 이란이 조용히 재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11일째 계속된 미군의 공습에 맞서 걸프 지역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에 있는 군사 레이더 시설 여러 곳을 공격해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기 경보용 주력 레이더와 전술 레이더 부대, 부비안 섬의 또 다른 레이더 시설을 공격해 가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르단과 바레인의 미군 시설도 이란의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됐습니다. 요르단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6개 중 4개를 요격했다고 밝힌 반면 쿠웨이트나 미국 측은 피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11일째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비밀 핵시설로 추정되는 시설에 타격을 예고한 그런 상황인데요. 윤희석 대변인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를 예고한 산이 곡괭이산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곳인가요? 네, 이름이 특이하죠. 그 산 모양이 곡괭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인데 작년 6월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그 나탄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나탄즈에서 한 서남쪽으로 2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있긴 한데 해발이 한 1600m 정도 되는 그곳에 아마 비밀 핵시설을 운용하고 있지 않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문제는 이 비밀 핵시설이 지하 한 80에서 100m 상당히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네. 지난번 폭격해서 파괴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탄즈 핵시설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깊게 설치돼 있어서 기존에 미국이 쓰고 있는 벙커버스터로도 파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을 정도로 이 핵시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게 벙커버스터 자료화면이거든요. 저걸로는 완전한 파괴가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자리에 폭탄이 2개, 3개 들어가면 할 수도 있지 않냐 의견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할 것이고 또 실제로 정말 한 번 투하한 곳에 똑같은 지점으로 저 벙커버스터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파괴 여부에 대해서도 이란이 어떤 방책을 세웠다 할 정도로 아주 깊은 곳에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끝나나 했던 전쟁이 다시 불붙는 상황이라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전쟁 제기로 사실상 다시 봉쇄가 됐죠. 이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서 자 반대쪽 홍해까지 육상으로 뚫어 원유 가져왔었는데 여기도 지금 막힐 위기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어젯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تعل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حظر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على العدو السعودي المجرم وفق معادلة الحصار بالحصار. 구체적 봉쇄 방법을 밝히진 않았지만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의 핵심 관문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틀어 막을 걸로 보입니다. 후티는 지난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도 홍해 선박들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후티는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가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후티가 통제하는 사나 공항의 폭격 배후에 사우디가 있다며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사우디도 후티의 모든 위협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무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이 선박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해상 봉쇄가 사나공항 폭격에 대한 보복이라는 후티의 주장에 대해서는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퍼뜨리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사우디와 후티는 지난 2015년 후티가 예멘 수도 사나를 장악하자 사우디가 아랍연합군을 이끌고 직접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다 2022년 유엔의 중재로 휴전에 돌입했는데 지난주 후티가 사나공항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 아부아 공항을 타격한 뒤 휴전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 홍해까지 막힌다면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국가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세계 원유 생산량 약 7%, 게다가 보신 것처럼 호르무즈까지 막힌 상황, 에너지 시장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사영 기자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서쪽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입니다. 이곳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한 원유가 홍해를 거쳐 이동하는 핵심 석유 수출길입니다. 후티 반군이 봉쇄를 위협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가장 좁은 곳 폭이 약 32km에 불과합니다. 해운 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해협을 통과한 석유류 물동량은 하루 평균 740만 배럴,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7%에 달합니다.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 쪽으로 수출 물량을 늘려왔습니다. Oil flows through Bab al-Mandeb reportedly rose to around 5.4 million barrels per day in the first quarter of 2026. It's already serves as a back door. 홍해를 거쳐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겐 운송비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험업계를 인용해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이후 홍해 항로 보험료가 2.5배 오른 0.75%까지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도 상황이 엄중합니다. F-35를 비롯해 미 공군 최첨단 전투기 50여 대가 중동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트럼프 미 대통령 미군 전사자를 언급하며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열흘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불꽃이 번쩍이더니 거대한 흙먼지가 솟구칩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공습 열흘째인 오늘 이란의 지휘통제시설과 미사일 드론 발사기지 등을 타격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5시간 이어진 미군의 야간 공습 동안 호르무즈 해협 주변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쉐르 인근과 이란 서부 산악지대 등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전투 기술을 늘리고 있는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국 레이크니스 공군기지를 출발한 F-15E 전투기 여러 대가 지중해 상공에서 공중 급유를 받고 중동으로 향하는 상황이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포착됐습니다. 유럽에 주둔 중이던 F-35와 F-15, F-16 전투기 50여 대와 A-10 공격기까지 중동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근 미군 전사자가 발생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욱 강경하게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미군 병사 1명을 죽일 때마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7일 이란 요르단 공군기지 공격 당시 이란 미사일 3발이 방공망을 뚫었으며 그중 한 발이 병사들이 생활하던 숙소를 직접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도 지속해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요르단 루쿠반 지역의 미군 주둔지를 공격했고 바레인의 아마존 데이터 센터도 순항 미사일 여러 발로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중동 전쟁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국면으로 빨려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인들에게 확전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군 사망자가 연이틀 발생하면서 대이란 공습 수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군이 9일 연속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연이틀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자 보복에 나선 겁니다. We hit them very hard again tonight, and we did that in honor of the probably three as opposed to two great patriots. 미군 중부사령부는 3시간 공격 후 이란군 지휘소와 해상전력, 통신망 등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현지 시각 18일 이라크에서 격추한 이란 공격 드론의 불발탄을 처리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미군 1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전에도 미군은 이란의 공격으로 요르단에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폐기되고 미군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확정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 세계 미국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휴전 이후에도 응징과 보복이 이어지면서 미국 현지에선 전면전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란도 전면전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주변 걸프 지역 미군 부대뿐 아니라 쿠웨이트 발전소까지 공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폭발 직후 검은 연기가 치솟고 푸른 전기 섬광이 번쩍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의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격 대상이 미군 관련 군사시설을 넘어 주변국의 민간시설로 확대된 겁니다. 쿠웨이트는 이번 공격으로 일부 발전 설비 운영을 중단했고 국제공항의 이착륙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란은 이외에도 바레인, 시리아 등의 주변국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특히 무력 공세는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요르단을 중심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요르단 아카바 공항에 배치된 미군 C-17 전략 수송기와 P-8 해상 초계기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해 여러 대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군의 공습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프레스TV는 이란군이 19일 이란 서부에서 미군의 MQ-9 리퍼 드론을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오늘 호르무즈 오만 쪽 해역에서 선박 한 척이 공격을 받아 불탔다고 밝혔습니다. 선원들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누가 공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이쪽 전장도 걱정입니다. 러시아가 전쟁 발발 후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우크라이나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밤하늘, 아파트 건물 사이사이 끊임없이 시뻘건 불길이 피어오르고 폭격 소리가 이어집니다. 키이우 시민들은 간단한 짐만 챙긴 채 지하 방공시설로 몸을 피합니다.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러시아가 어제 밤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하르키우, 수미 등 주요 도시에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었습니다. 전날 모스크바의 물류 창고가 공격받자 러시아가 대규모 보복에 나선 겁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최소 20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새 러시아가 미사일 41기를 발사했고 이 중 18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단일 공격으로는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 공격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흑해의 러시아 유조선 3척과 연료 인프라 4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이란 공영방송이 요르단 미 공군 기지를 폭격했다면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유성이 떨어지듯 미사일이 떨어지고 굉음과 함께 폭발이 있는 모습인데요. 거대한 불기둥 그리고 불꽃이 사방이 튀는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휴전 결렬 이후에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됐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 이틀 미군 사망자도 나왔는데요.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으로 요르단에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요, 이라크에서 이란 드론 불발탄을 처리하던 미군 1명이 또 숨지는 등 추가 인명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휴전 파기 이후에 첫 미군 사망자인데요. 그것도 연이틀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전쟁 더 격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일단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다시금 활발하게 되살아난 걸로 느껴지거든요. 지금 미군의 방공망이 무력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이란은 완전히 이제 무력화됐다. 네. 미사일도 그렇고 뭐 드론도 그렇고 해상 역량 모든 게 다 이제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지만 이번에 요르단에서 미군이 이란 미사일의 직접 공격으로 사망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르단이 이란으로부터 꽤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방이라고 여겼던 곳이기 때문에 네. 조금 방심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무리 촘촘한 미국의 방공망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번에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함께 자폭 드론도 아마 같이 사용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방공망이 모든 표적을 다 타격할 수는 없거든요. 네. 막 그중에 일부가 지금 이란의 미사일 중에는 이 우에 변칙 기동을 하는 그런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은 솟구쳤다가 직선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이 지금 방공망, 요격망에 좀 제한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란의 미사일이 그동안 휴전 기간이 4월 7일부터 거의 한 2, 3개월 됐거든요. 네. 그동안 파괴됐던 그 지하 창고의 입구를 다 복원을 해서 33곳이 무력화되는데 30곳을 복원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란의 미사일의 역량이 대략 한 70% 정도 건재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일부 최근에 봉쇄를 풀어주고 또 이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힘을 좀 회복을 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공습으로 1차 교전 때 다 없어진 줄 알았던 이란의 미사일 능력, 지하시설의 입구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미사일 능력도 살아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인 건데요. 이렇게 미군까지 사망하는 이 상태까지 되면서 미 중부사령부 곧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미군 전사자 발생을 알린 직후에 본격적으로 이란의 공습을 가한 건데요. 캄캄한 밤에 불꽃을 내뿜으면서 전투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섬광이 번쩍 일고 먼지 구름이 사방으로 피어오르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일주일이 넘게 야간 공습으로 보복 공격을 감행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란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죠. 쿠웨이트 소재 미군 기지 2곳에 자폭 드론 공격을 가했고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미국을 대악마로 지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امروز شیطان بزرگ بار دیگر چهره واقعی و بدون نقاب خود را آشکار کرده با این حماسه نقض عهدهای مکرر شیطان بزرگ نسبت به تفاهمنامه امضا شده بین رئیس جمهوران ایران و آمریکا 이란 지도자가 미국, 특히 트럼프를 대악마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전쟁 초기에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주요 시설들은 그렇게 폭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공격은 좀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뭐 담수 시설을 포함해서 에너지 시설, 뭐 이런 주요 시설들까지 무차별 공격으로 감행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최초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을 타격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다시 말하면 이란의 해상 전력, 호르무즈에서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미군이 전사했거든요. 이건 레드라인을 넘었다. 겁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응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따라서 미국의 그 폭격의 수위와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니까 군사시설에 제한되지 않고 교량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또 일부 담수화 시설이나 전력 관련 시설들도 타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참에 이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란의 역량을 약화시킴으로써 이란이 더 이상 호르무즈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미국이 이런 공격을 개시한 것은 MOU를 타결을 했지만 이란이 MOU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란이 아무리 맷집이 좋다고 해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타격을 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이 전쟁 초기에 미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이유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처음 봉쇄했을 때와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란이 봉쇄했을 때는 그 내부에 2,000척이 넘는 배가 갇혀 있었거든요. 네. 상당히 기간이 길었죠.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조치한 것이 이란에 대한 역봉쇄였거든요. 그랬죠. 그것이 이란에게는 큰 아픔이 됐습니다. 네. 그걸 풀기 위해서 이란이 회담에 나왔고 MOU가 맺어졌거든요. 이번에 이번 MOU가 흔들리게 된 이 이유는 사실 이란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MOU를 먼저 위반한 것은 이란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핵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걸 좀 가지려고 하는데 이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번에 다시 봉쇄를 했고 미국도 역봉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차 때보다 미국이 더 강력한 힘으로 호르무즈에 대한 이 통제권을 가지고 이 통항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란이 원하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호르무즈를 다시금 통제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먹히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란의 상황이 전쟁 초기만큼 그렇게 주도권을 잡기에는 많이 불리해진 상황이라는 게 이제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결국 미군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중동에 있는 미군 시설을 공격하면서 미군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직접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야말로 악화일로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유성이 떨어지듯 미사일이 굉음을 내며 폭발합니다. 이란 공영방송이 요르단 미 공군기지를 폭격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지난 17일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미군 2명이 사망했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휴전이 파기된 후 처음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부상자도 4명 발생했지만 경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군은 구체적인 피격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란 공영방송은 요르단 아즈라크에 위치한 무아파크 살티 미 공군기지가 공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미국이 교량과 병원, 공항 등 민간 시설을 공격한 것에 보복한 것이라고 공습 이유를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전쟁 시작 후 지금까지 숨진 미군은 모두 16명, 부상자는 430명을 넘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장병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다 숨진 건 매우 슬픈 일이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영웅들의 명복을 빈다며 그들의 희생은 우리의 결의를 더욱 굳게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미군은 곧바로 보복에 들어갔습니다. 밤새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포격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의 성명이라면서 미국을 대악마로 불렀습니다. 보도에 장하연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불꽃을 내뿜으며 전투기가 하늘로 오릅니다. 섬광이 번쩍인 후 거대한 먼지 구름이 사방으로 피어오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군 전사자 발생을 알린 직후 이란의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8일 연속 진행된 야간 공습은 이란 시각 오늘 새벽 1시 반부터 5시간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특히 17일 요르단에서 미군 장병을 공격한 이란 혁명수비대 병력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은 에너지 물류 핵심 거점인 게슘섬이 여러 차례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주요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와 인근 시리크, 내륙 도시 하자바드 등이 피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군부는 오늘 쿠웨이트 소재 미군 기지 2곳에 자폭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쿠웨이트 알-우데이리 캠프의 미군 탄약고와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 패트리엇 레이더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을 대악마로 지칭한 성명을 앵커 대독 형식으로 전했습니다.
با این حماسه نقض عهدهای مکرر شیطان بزرگ نسبت به تفاهمنامه امضا شده بین رئیس جمهوران ایران و آمریکا 이란 매체들은 또 하메네이가 미국에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줄 것이라며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예, 1위와 2위입니다. 사실 MOU를 체결하면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전쟁 분위기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서로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미군의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که ملت عزیز ایران و جبهه مقاومت درس‌های فراموش نشدنی برای او دارد. They'll continue until I say it's enough.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power plant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bridges unless they get to the table and negotiate. 예, 문성목 센터장이 나오셨어요. 전쟁이 끝났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저렇게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모습, 성광이 폭발이 일어나고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 초반의 어떤 그런 모습, 미사일이 저렇게 막 날아다니고요. 서로 폭발이 일어나고 전투기가 뜨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이 휴전 MOU를 맺은 이후에 처음으로 미군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어떤 뜻일까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거든요. 2월 28일 장대한 분노라고 하는 이름의 대이란 군사작전 이후 10여 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사실 그건 간접적인 사망이었거든요. 예. 그러나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직접적인 공격에 의해서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2명이 요르단 기지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그 공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예. 미국은 즉각 응징을 선언을 했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그동안 미국이 이란과 공방을 하면서도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 미군 전사자의 발생이었어요. 예. 그런데 MOU가 6월 17일 날 맺어졌고 7월 7일 이란의 이 민간 선박 공격에 의해서 개시된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미군 전사자 발생에 의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미사일이 떨어지고 전투기가 출격하는 영상들이 서로 양측에서 다 공개를 하면서 전쟁 분위기가 더 격화하는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거의 3개월 넘게 진행된 전쟁에서 이란이 거의 이제 무기가 말라간다. 석유를 못 파니까 돈이 떨어져서 무기를 못 만든다 했는데 초무기들이 다 어디서 나왔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상황을 보면 미국이 좀 이란군에 대해서 능력에서 좀 저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르단 같으면은 비교적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일종의 후방으로 여겨진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좀 대비가 좀 위급하지 않았느냐. 물론 이란 미사일이 여러 발이 발사가 됐지만 그중에 한 발이 이제 결국 직접적인 이 공격 전사의 원인이 된 셈인데 결국 미국도 허점을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4월 7일 날 휴전에 들어갔거든요. MOU가 맺어지고 거의 한 석 달 가까이, 석 달 정도가 사실 휴전 상태였거든요. 그동안 이란의 폭격으로 막혔던 그런 미사일 기지들이 다시 이제 출구가 열리면서 미사일들을 꺼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6월 17일 MOU가 맺은 직후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봉쇄를 풀었습니다. 예, 호르무즈를 풀어줬죠. 예, 그리고 일부 이란의 원유 수출을 허용해줬죠. 그거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아마 중국으로 갔을 가능성을 많이 의심하고 있는데 그게 9조 원 정도 됐답니다. 엄청 큰 돈이에요. 그 정도면 그 정도의 기간과 그런
경제력을 통해서 상당한 역량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속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까요, 설마? 예,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고 예. 또 카타르나 파키스탄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MOU를 맺으면 MOU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결국 오판이었던 것이죠. 예. 결국 이란에게 기회를 주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미국이 이란에게 휘둘리는 상황, 주도권을 뺏기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판단이 결국 지금 이런 상황을 가져온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예, 이제 부랴부랴 전사자가 나온 뒤에 F-35나 F-16, 그다음에 공중급유기까지 추가로 배치하면서 8일 연속 이란 기지에 대해서 미군도 공습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이 얼마나 더 확산할 것인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자, 트럼프가 들고 있는 그렇다면 보복의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자,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전소나 원유 시설을 타격한다는 거, 벙커 버스터로 곡괭이 산을 폭격한다는 거, 또 지상군을 투입하는 거,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원래 트럼프가 발전소 원유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건 지금 중단했잖아요. 그렇죠, 중단했어요. 그러면 전면전으로 다시 가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에 대한 작전 보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2월 28일 이후 지금까지 벌어진 양상을 보면 전면전이라기보다는 제한전이거든요. 공중에서 지상으로 이 폭격하는 이런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전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상군이 투입이 돼서 육해공 전체적으로 전쟁이 확산됐을 때 전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상군으로 지상전이 이루어지면 지금 뭐 16명이 지금 전사했다고 그러는데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희생될 수 있거든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이란을 향해서 우리는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 지상군 투입까지도 준비하고 있고, 적어도 그동안 유예했던 발전소와 원유시설 타격도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이란으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얘기를 하거든요. 협상정으로 돌아와라. 예. 다시 말해 우리를 기만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진정한 태도로 돌아와라. 그러면 중단할 수 있다라는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모지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죠. 얼굴을 계속 안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독으로 성명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امروز شیطان بزرگ بار دیگر چهره واقعی و بدون نقاب خود را آشکار کرده تا این تجربه تاریک از جنایت و بدعهدی سند محکم دیگری بر دروغگویی غیر منطقی و غیر قابل اعتماد و پلید بودن آمریکا باشد. 자, 미국을 대악마, 악마 중에서도 큰 악마라고 힐난을 했죠. 자, 과연 또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또 홍해 등등을 또 막아가지고 여러 나라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국 미국을 압박하는 이런 방향으로 또 나가지 않을까. 지금 국제유가 좀 떨어져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막 치솟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이 주변국들 걸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을 지금 향해서 타격을 하고 있고, 저 뒤에는 요르단까지 타격을 했거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을 하면서 결국 후티 반군을 이용을 해서 홍해 입구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도 통제를 실제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국제 유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런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되려면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아직 이란이 그런 힘이 과연 있겠느냐. 그리고 홍해에 대한 위협은 뭐 2월부터 계속 있어 왔지만 후티 반군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후티가 지원받던 이란이 지금 힘이 다 빠져버렸고, 후티 입장에서도 저걸 만약에 막는 조치를 한다면 스스로도 죽음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란이 그런
위협을 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전 이란보다는 미국 편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행인 건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참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전면전 확대 가능성을 조금은 낮출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